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는요, 바로 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5-12번 문제와 같고요. 자, 이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펌프가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있고요. 그다음 이 펌프에는 당연히 모터가 달려 있겠죠. 이 모터는 자, 이 15kW짜리 모터고, 그리고 이 90%의 효율로 이 모터에서 이 펌프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펌프로 하여금 약 50리터 per sec의 그런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바로 전달하죠. 즉, 이 펌프로 말미암아 1초당 50리터의 물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자, 이 1번과 2번을 놓고 봤을 때, 즉 펌프 인렛과 아웃렛을 놓고 봤을 때, 이 1번과 2번에서의 그 높이 차이, 즉 G1과 G2의 높이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즉 G1과 G2는 같다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압력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죠. 즉 인렛 대비 아웃렛을 봤을 때 인렛에서는 약 100kPa의 압력이 있었다면은 이 아웃렛에서는 약 300kPa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이 펌프의 기계적인 효율성을 구하고, 그리고 이 펌프로 하여금 이 유체에게 애를 전달했을 때 그때 오는 이 온도의 증가, 즉 이 물이라고 했을 때 이 온도, 물의 온도의 증가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이 문제에서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은요, 이 물이 바로 이 워킹 플루이드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 플루이드 플로우가 바로 정상 상태, 즉 스테디하고, 그리고 비압축성 incompressible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에너지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는, 즉 벨로의 이퀘이션과 같은 에너지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요, 자, 이 모터에서 생성되는 이 열은요, 자, 이 공기 중으로 그냥 빠져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유체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공기 중으로 우리가 이 힛이 빠져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우리가 이 temperature rise, 즉 온도 증가는 바로 이 펌프 안에 있는 이 임펠러의 월크로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가정을 해보자면요, 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elevation difference between point 1 and point 2가 즉 G1과 거의 없다, G2, 즉 G1과 G2가 같다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를 보자면은 이 펌프 인렛과 아웃렛의 다이아미터, 즉 인렛과 아웃렛의 이 직경은 우리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요, 즉 속도, 인렛의 속도와 아웃렛의 속도는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 mass flow rate나 volume flow rate는 우리가 이 직경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이 직경이 혹은 이 단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바로 이 인렛과 아웃렛에서의 그 유체의 속도가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요, 자, 이 kinetic energy correction factor라고 하는 알파 값이, 자, 인렛과 아웃렛에서의 알파 값이 우리가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 물의 밀도는 바로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1kg per 리터라고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A번 같은 경우에
바로 펌프에서의 이 기계적인 효율성, mechanical efficiency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펌프에서의 mechanical efficiency는 어떻게 가정이 아니 어떤 식이 주어져 있죠? 바로 델타 E mechanical fluid over work shaft in 이라고 우리가 책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델타 E, 즉 mechanical energy는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물이 이 펌프를 관통해서 흐를 때 증가된 이 mechanical energy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work shaft in은요, 우리가 이 모터가 샤프트를 통해서 이 펌프에 달렸을 때 그 샤프트가, 이 로테이팅 샤프트가 하는 일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 mechanical efficiency of the pump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그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벌써 얘기를 했지만 바로 mass flow rate이 있겠죠. 자, mass flow rate은 어떻게 구하죠? 자, 밀도에다가 volume flow rate를 곱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밀도는 벌써 1kg per 리터라고 우리가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volume flow rate를 알고 있죠. 50리터 per sec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mass flow rate은 50kg per sec, 즉 1초당 이 펌프는 50kg의 물을 전달한다 라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주어진 조건에서는요, 자, 이 모터에 관한 건데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15kW로 일을 하고 에너지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모터의 efficiency는 0.9, 즉 90%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바로 이 mechanical power of the shaft, 그러니까 즉 이 샤프트가 이 일하는 이 mechanical power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즉 우리가 이 식을 교과서에서 보면은요, 자, 이 모터의 이 효율성, 즉 efficiency는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하면 바로 이 W shaft out over W electric, 즉 전기 에너지가 전달하는 이 인풋 대비 이 샤프트가 일하는 이 아웃풋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바로 이 모터의 효율성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이것이 우리가 이 원하는 바로 W 샤프트이기도 하고요, 바로 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W 샤프트는요, 즉 에타 모터 곱하기 W electric인데, 이 W electric, 즉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우리가 전달하는지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 즉 15kW라는 그 모터의 스펙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0.9 곱하기 15kW는 다름 아닌 13.5kW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W 샤프트는 13.5kW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펌프 에피션시, 즉 에타 펌프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됨을 알 수가 있죠. 즉 델타 E mechanical fluid over W shaft 라고 정의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유체가 혹은 물이 이 펌프를 통해서 흐를 때 증가된 이 mechanical 에너지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자, 우리가
예를 보자면은요, 바로 이 아웃풋에서 인풋을 빼면은 바로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식은 곧 m.을 곱하고 여기서 p2 row 더하기 알파2, 알파라는 것은 바로 kinetic energy correction factor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아울렛에서의 이 각종 mechanical energy 컴포넌트들을 계산을 하고요. 빼기 m. p1 row 더하기 알파 1. 자, 똑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아까 가정에서 V1은 V2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빼게 되면은 이 두 텀은 캔슬 아웃이 되고, 또 G1도 G2와 같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보았었죠. 또 이 두 텀도 그렇기 때문에 캔슬 아웃이 됩니다. 즉 남은 방금까지 마이크가 꺼져 있었다고 제가 방금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 중간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했을 때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은 이 과정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펌프 에피시언시를 구해야 되는데, 이 펌프 에피시언시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델타 E 닷, 즉 이 유체가 이 펌프를 통과하면서 흐를 때 증가된 미케니컬 에너지의 증가분을 뜻하고요. 이 W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구한 적이 있죠. 즉, 이 위에서 보면 13.5kW로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이 델타 E 닷을 구하는 건데, 이 델타 E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울렛에서 인렛에서의 그 에너지를 빼는 거죠. 이 에너지를 뺀다라는 말은, 자, 여기서 m 닷을 곱하고 그리고 각종 미케니컬 에너지를 우리가 이 m 닷으로 곱했을 때 이 각각 아울렛, 즉 넘버 2와 그리고 포지션 넘버 1에서의 그 에너지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이 V와 V2는 같고 G1과 G2가 같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관계는 바로 캔슬 아웃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델타 E 닷은요, 결국 m 닷 곱하기 이 pressure difference over rho, 즉 밀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m 닷과 그리고 pressure difference와 그리고 밀도는 주어진 조건에서 각각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kg per sec 곱하기 200kPa over rho 같은 경우는 1000kg per meter square 큐빅이기 때문에 각각 특히 이 킬로파스칼을 또 킬로줄로 유닛 컨버전 하는 공식을 써주면은 결국 이것은 10kW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펌프 에피시언시는요,
델타 E dot over W dot shaft인데 이것은 곧 10kW였고 그리고 이 W dot sha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번에서 구했듯이 13.5kW였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0.741이 나오고요. 이 말은 곧 우리가 74.1%의 효율성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B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면은 자, 이 에너지가 우리가 이 유체에게 전달됐을 때 그렇다면 이 온도는 얼마나 증가할까? 이 물의 온도는 얼마나 증가할까? 라는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실질적인 리얼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자, E dot make loss 즉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 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m u2 u1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열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곧 m 곱하기 b열 곱하기 델타 t로 이렇게 에너지 이퀘이션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이 C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specific heat of the water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델타 T, 즉 온도의 증가는 곧 이 E 닷 mechanical loss고요, over m 닷 곱하기 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비열, 물의 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뒤편에 이 프로퍼티 테이블을 보면은 자, 4.18 킬로줄 킬로그램 켈빈 켈빈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곧 25도, 물이 25도일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자, E 닷 mechanical loss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다면 자, 우리가 이 샤프트 W 닷 샤프트에서는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케니컬 플루이드에 대한 증가된 에너지에다가 우리가 메케니컬 에너지가 로스된, 즉 우리가 이 샤프트에서 이 펌프로 일이 전달될 때 우리가 이 전달되는 일이 우리가 오로지 100% 다 이 물에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로스가 발생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E 닷 mechanical energy loss라는 텀은요, 즉 샤프트에서의 일에다가 우리가 이 물에게 전달된 증가된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이는 곧 13.5kW에다가 10kW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3.5kW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델타 T를 보자면은요, 바로 E 닷에다가 M 닷 C를 나눠주는 거고요. 즉 3.5kW over 다음 M 닷 같은 경우에는 50kg per sec고요. 다음 4.18 킬로줄이겠죠. 그리고 킬로그램 켈빈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0.017 켈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델타, 즉 차이기 때문에 곧 0.017 켈빈을 곧 섭씨로 바꿔줘도 무방하겠죠. 즉 0.017도 정도 물이 오른다. 즉 인렛에서 아웃렛으로 갔을 때 이 샤프트가 일하는, 즉 움직이는 혹은 회전하는 그 축으로 말미암아 이 열이 0.017만큼 이렇게 증가되면서 온도가 증가되게끔 그 유체에게, 물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예제는요, 바로 5-13번, 즉 교과서에 있는 5-13번 예제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수력발전소에서 우리가 이 터바인을 돌리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수력발전소에 댐이 있겠죠. 그런 다음 이제 저수지가 있고 또 밑에 있는 또 이 하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터널을 통해서, 즉 120m만큼의 이 높이 차이가 있는 이 터널을 통해서요, 약
세제곱미터 퍼 세크의 그런 볼륨 플로우 레이트이 이 터바인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이 헤드로스라는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비가역적인 헤드로스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파이프 시스템 때문에 비가역적인 이런 헤드로스가 발생하고요. 즉,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까지의 헤드로스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헤드로스는 약 35m. 즉, 헤드로스도 한 가지 쉽게 설명하자면은 바로 이 파이프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기계적인 에너지의 손실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이 일렉트릭 파워 아웃풋을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터바인과 제너레이터가 합쳐졌을 때 이 오버롤 에피시언시가 약 80%라고 가정했을 때 이 일렉트릭 파워의 아웃풋은 과연 얼마인가가 우리 이 문제에서의 꼴이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은요, 역시 이 플로우는 스테디하고 그리고 incompressible, 즉 정상 상태이며 비압축성 유동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면의 높이인데요. 즉, 죄송합니다. 즉, 이 1번과 2번 포지션에서의 이 수면의 이 수면의 차이는 120m라고 했을 때 시간의 지면함에 따라서도 여전히 120m라고,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차이는 우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120m로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물이 계속해서 이 털바인을 돌리도록 이렇게 물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120m라는 그 높이 차이를 유지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편의를 위해서요, 자, 이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터바인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오버롤 에피션시는요 0.8, 즉 80%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electric power output, 즉 W. electric out은 무엇인가가 이번 문제에서의 꼴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이 일렉트릭 파워 아웃풋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오버롤 에피션시, 즉 터바인과 제너레이터의 오버롤 에피션시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죠? 하면 바로 W. electric이고요. over W. 터바인 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W. electric이죠. 즉 다시 한번 말해서 W. electric은 바로 이 efficiency, 터바인과 제너레이터의 overall efficiency 곱하기 W. 터바인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efficiency는 우리가 0.8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결국 이 W. 터바인이죠. 자, 그렇다는 말은 자, 이 W. 터바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준비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바로 이 mass flow rate를 한번 다시 구해 보겠습니다. mass flow rate는요, 즉 밀도 곱하기 볼륨 플로우 레이트인데 이것은 곧 1000kg per 미터 세제곱에다가 100kg, 킬로가 아니죠, 미터 제곱 over sec 세제곱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10의 5승
킬로그램 per sec가 바로 이만큼의 그 질량이, 물의 질량이 단위 시간마다 이 터바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포지션 넘버 2, 즉 이 하류에 있는 그 수면의 높이를 바로 레퍼런스 레벨로 잡으면은 바로 우리가 G2를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35m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이퀘이션 5-77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이 mechanical energy equation을요, 아니 에너지 이퀘이션을 이 헤드로 관련, 헤드와 헤드의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쓴 식이죠. 즉 P1 over rho G 더하기 알파 1 V1 square 2G 더하기 G1 더하기 H 펌프는 P2 rho G고 더하기 알파 2 V2 square over 2G 더하기 G2 더하기 H 터바인 더하기 H 헤드 로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row가 각각 우리 incompressible flow이기 때문에 각각 동일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P1과 P2는 각각 수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PATM, 즉 대기압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V1과 V2는 서로 수면에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는 0이고요, 얘도 0이고 P1과 P2가 같기 때문에 이 두 항은 캔슬 아웃 되겠죠. 즉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요, 한 가지 더, 이 펌프는 이 시스템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그냥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또 G2도 우리가 0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H 터브는요 G1 마이너스 H 헤드 로스가 되겠고요. 이것은 곧 우리가 터바인 헤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곧 G1은 120m에다가 헤드 로스는 35m이기 때문에 즉 85m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W 터브는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 헤드 로스, 즉 터바인 헤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즉 이 mass flow rate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H 터브를 곱하면은 바로 우리가 펌프에서 하는 일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10의 5승 kg per sec 곱하기 9.81 미터 sec 스퀘어 그리고 85m를 곱해주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유닛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킬로줄, 즉 킬로와트로 우리가 바꿔준다면 킬로그램 per 1000 미터 제곱 S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83,400kW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본식으로 돌아갔을 때 W electric, 즉 electric power output을 구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 overall efficiency of turbine and generator 에다가 W 터바인을 곱해 주면은요, 즉 이것은 0.8 곱하기 84,400kW라서 이것은 곧 66,700kW 혹은 66.7MW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이 14번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조그만한 컴퓨터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2cm 곱하기 40cm 곱하기 40cm라는 그런 조그만한 컴퓨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의 이 공간의 반은 부품들로 차 있고, 그 말인즉슨 그 반은 우리가 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에는 약 5cm의 직경 5cm의 홀이 뚫려 있고요. 거기는 이렇게 팬이 달려 있습니다. 즉 팬의 이 직경도 5cm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 각 초당 이제 이 빈 공간에 있는 그 공기를 순환시켜서 밖으로 빼주려고 이 팬을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팬의 에피션시를 본다면은 약 30%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자, 팬과 모터 유닛의 와티지를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이 팬을 지나감에 따라서 이 압력 차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이 플로우는 정상 상태고, 자, 비압축성 유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으로는요, 자, 이 팬과 모터로 인한 그런 손실을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나머지 에너지 손실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이 아울렛에서의 이 velocity flow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 kinetic energy correction factor 같은 경우, 특별히 이 아울렛에서의 correction factor 같은 경우에는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주어진 값이고요.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우리가 1.2 kg per 미터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이 팬과 모터 유닛의 와티지와 그리고 이 공기가 이 팬을 지나갈 때 압력 차이를 구하자라는 게 이번 예제의 목표죠. 자, 그렇다면은, 자, 첫 번째 이제 와티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와티지가 뭘까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electric pow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electrical power in watt로 표현되는 바로 electrical power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팬과 모터의 overall efficiency가, 자, W 닷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팬의 useful energy over W 닷 electric energy. 자, 이것이 바로 0.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electric power, wattage of the fan and motor unit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밑에 있는 분모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인즉슨 W 닷 elect는요, W 닷 fan U 에타, 자, 팬과 모터의 효율.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에타 값은 0.3으로 알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W 닷 팬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한번 차곡차곡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케이스 안에 빈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즉 occupied by the air 이라고 하는데, 케이스에서 부품 말고의 빈 공간은 얼마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void fraction이라고 해서 얼마만큼의 빈 공간이 있는가, 즉 반은 빈 공간이고 반은 mechanical component가 들어있다 라고 했죠.
0.5 곱하기 우리가 이 케이스의 총 볼륨은 바로 12 곱하기 40 곱하기 40 cm의 세제곱이었죠. 즉 이것은 9600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은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미터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볼륨과 mass flow rate는 과연 어떻게 구할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 팬이 이 빈 공간에 있는 공기를 초마다 즉 델타 T가 1이라는 거고 초마다 우리가 순환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이 우리가 총 이 케이스의 빈 공간을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세제곱인데 이거를 우리가 1초마다 우리가 순환시킨다고 하면 되겠죠. 그 말인 즉슨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큐빅 오버 S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mass flow rate는요, 이 밀도를 볼륨 flow rate로 곱해주면 되겠죠. 즉 이것은 1.2 kg 곱하기 볼륨 flow rate인데 볼륨 flow rate는 바로 위에서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곧 0.015 kg per se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구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자, 이 단면적에다가 우리가 평균 속도를 곱하면은 우리가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알 수가 있죠. 즉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이 아울렛에서의 단면적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는 이 출구에서 아울렛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속도야말로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이 일렉트릭 파워를 구하는 이런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평균 속도, 이 아울렛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단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면적은요, 우리가 파이 d 제곱 오버 4 d 같은 경우에는 이 홀의 직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즉슨 파이 곱하기 0.05 즉 5cm니까 0.05 제곱 오버 4가 되겠고요. 이것은 곧 1.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의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볼륨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단면적을 나눠주면 되겠죠. 즉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에다가 1.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눠주면 되겠고요. 즉 이거는 4.9 미터 퍼 세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울렛에서의 이 공기의 속도를 우리가 알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컨트롤 볼륨을 잡고 그리고 가정을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과 2번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큰 컨트롤 볼륨을 잡았을 때 자, 여기서 P1과 그리고 P2는 각각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기압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2번 같은 그 다음에 이 V1 같은 즉 인렛에서의 속도는 우리가 이 1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팬에서 매우 먼 거리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는 것은 이 인렛에서의 속도는 우리가 0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스트림라인 상에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션 디퍼런스는 없다고 가정하고 G1과 G2는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워 이펙트에서 오는 프릭셔널 로스는 우리가 없다라고 또 무시할 만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로지
기계적인 에너지 손실만 우리가 고려하겠다라는 뜻이죠. 이 기계적인 에너지 손실은 어디서 오죠? 바로 팬에서 오는 기계적인 에너지 손실만 우리가 고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m p1 rho 더하기 알파 1 v1 square over 2 더하기 g1 더하기 w fan은 m p2 over 2 더하기 알파 2 v2 square over 2 g2 거기다가 w 터바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케니컬 에너지 로스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이 V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팬에서 한없이 멀기 때문에 이 포지션 1에서의 이 벨로시티는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P1과 P2는 각각 대기압과 같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캔슬 아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션 디퍼런스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텀은 각각 캔슬 아웃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팬만 있지 터바인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놔둘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W 팬은요 M 알파 제곱 알파 2 V2 스퀘어 오버 2 그리고 여기서는 E 미케니컬 로스 텀만 남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W 팬입니다. W 팬은요 W 팬은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즉 팬에서 일하는 일은요 실제 팬에서 즉 팬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팬이 하는 일과 그 팬에서의 기계적 에너지 손실로 발생된 것과의 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가 얘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W fan U는 M 알파 2 V2 제곱 over 2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곧 0.0115 킬로그램 per sec 곱하기 알파 2 값이 즉 아울렛에서의 코렉션 팩터 값이 0.11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울렛에서의 이 속도는 4.9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다가 2를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유닛 컨버전을 바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은 1뉴턴 같은 경우에는 1kg 미터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계산했을 때 바로 0.152 와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즉 우리가 처음에 있는 그 식으로 돌아가서 W elect는요 자 W fan U 그리고 efficiency가 됩니다. 자, 이 말은 0.152 와트에다가 0.3을 나눠주면 되니까 이것은 곧 0.506 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압력 차이, 즉 팬이 공기가 팬을 가로질러 갈 때 이 압력 차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컨트롤 볼륨을 한번 잡아야 되겠죠. 자, 이 3번과 4번에 포지션을 놓고 인렛과 아웃렛이라고 했을 때 그 컨트롤 볼륨을 잡으면, 자, 그림을 참조하자면은요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추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elevation difference between the point 3 and point 4는 우리가 negligible 하다고, 즉 무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의 차이도 우리가 없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너지 이퀘이션이요,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 m p 3 rho 더하기 알파 3 v3 square over 2 더하기 g3 더하기 w fan은 다시 m p4 rho 알파 4 v4 square 2 더하기 g4 더하기 w 터바인이 되고요. 그리고 미케니컬 에너지 로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엘리베이션 디퍼런스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캔슬 아웃 되고, 속도 성분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캔슬 아웃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터바인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0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랬을 때 남는 텀은 m p3 rho 더하기 w 빼는 m p4 rho 더하기 미케니컬 에너지 로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다 같은 관계식, 이 팬은 w 팬의 실질적으로 일하는 에너지에다가 E 맥 로스니까요. 이것을 이쪽으로 대입해 주게 된다면 W fan U는 M P4 P3 over rho가 되겠고요. 이 말은 M 델타 P over rho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pressure difference, 즉 델타 P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건 rho W fan U over M 다시 되겠고요. 이것은 곧 1.2 kg per meter 세제곱 곱하기 0.152 와트에다가 나누기 0.0115 kg per sec가 되겠습니다. 또다시 유닛 컨버전을 파스칼로 하기 위해서는요, 자, 1 파스칼 미터 세제곱은 1 와트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프레셔 디퍼런스 델타 P는 15.8 파스칼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